안녕하세요. 지금 언론 뉴스 보면 경제 뉴스 클릭해서 보면은 전부 뭐 이자, 뭐 금리 얘기밖에 없습니다. 자영업자 대출만 916조, 910조 육박, 이자 부담에 부실 폭탄 비상,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,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,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도 마음이 무겁다. 이자 부담이 눈덩이로 늘어났다.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뭐 대출금리 1%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6조 4천억 올라간다. 금리 인상에 자영업자 부담이 높다. 1% 오르면 이자 6조 늘어난다. 빚내서 버텼는데 대출금리 1% 오르면 점점점. 주담대 금리 7% 시대. 이자 폭탄 뜨하는 연끌족 어떻게 하나. 뛰는 기준금리에 나는 대출금리. 치솟은 대출금리 13년 만에 7% 시대. 주담대 7% 시대 연끌족은 어떻게 하나. 뭐 이런 얘기들.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.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. LTV 완화 금리 인상 발언할까? 이창용 청문회가 오늘 열린다고 하고 물가 가계부채를 경고하는 이창용의 이야기들.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이창용. 물가 수준에 맞게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고요. 또한 그 기준금리 인상이 되자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한 0.4% 인상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예금금리가 연 2%대다. NH농협이 내일부터 최대 0.4% 인상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. 지금 현재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.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거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? 2022년 5월달에도 6월달에도 기준금리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죠. 미국이 5월달 6월달에 빅스텝 0.5%씩에서 합쳐서 한 1%가량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. 한국도 대비하겠다라는 거죠.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식탁 물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하고 어렵죠. 이것들을 누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뭐 지금 현재 정부는 뭐 대출 규제 완화할 거다, 뭐 추가 경제 예산 뭐 얘기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상황임을 알고 있는 거죠. 아무리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비둘기파라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비둘기파냐 매파냐 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뭐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. 그걸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지금 현재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런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금리를 올려가지고 투입꾼들의 그 가수요 탐욕을 잠재워야 되는 거죠.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대출은 줄어들고 미연준이 금리가 엄청나게 올리면 환율 폭등할 거고 수입 물가 폭등할 거고 이래저래 많이 힘들어질 거죠.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10번에서 뭐 11번 뭐 이렇게 내년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22년, 23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24년, 25년 한국의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클지 두려운 거죠. 염려스러운 거죠. 이미 가계부채가 1900조, 자영업자 부채가 900조가 넘는데 감당이 되겠냐라는 거죠. 줄파산하고 도산하고 경매 폭등할 것이고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. 유분양 폭증할 거고요. 거래 포기할 거고 거래가 전매될 거죠. 기존 매물도 미친 듯이 쌓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국에 연끌하면 죽는 거죠. 변동금리 대출자가 80%가 넘는데 4명 중에 3명이라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. 집값은 인대로 다 올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금리 올리면 그냥 무리하게 빚진 이들은 죽어나는 거죠. 누가 연끌해서 집 사라고 했냐고요. 금리 올린다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정부의 얘기를 우습게 보고 정부의 정책을 만만하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뒤집어 쓰는 거죠. 이제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 적금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사라지고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꽤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고 게다가 뭐 빚내서 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인식들이 조금만 지나면 뒤바뀔 거라는 거죠. 뒤집어질 거라는 거죠.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해도 배를 째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.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심각하게 빠르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
당장 생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꺼질 수밖에 없죠. 지금 부동산 집 안 산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. 집 안 산다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거든요.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, 주식 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 같지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. 이미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3천을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올해 3천 못 넘긴다고 얘기하잖아요. 2,500에서 한 2,700, 800 정도 선을 그냥 구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되려 2,500이 아니라 2,300, 2,200으로 더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왜일까요? 너무 빨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인 것 같죠. 빚은 그냥 알아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. 저금리로 이자 낼 때는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거죠.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올해가 끝이 아니다라고 봐야죠.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는 당연히 높아져서 부담이 커지고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. 이제는 긴축 경제로 진입하는 겁니다. 긴축 경제로. 이제 대안은 없죠.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.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충격 여파가 한두 달이 가는 게 아니라 올 하반기 내내까지 갈 것 같은데, 저게 점점 더 길어지면 전 세계의 경제 충격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, 내후년 그냥 전 세계가 IMF가 될까봐 걱정인 거죠.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한국은행 측의 입장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.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매우 팍팍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. 물가와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장이 경고하고 있죠. 왜 저렇게 경고를 할까요?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함도 있죠. 그동안 통화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탓이죠.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,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내보이고 있는 거죠.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말하고 있죠. 높은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. 그러면서도 빅스텝은 필요하지 않다, 0.5%씩은 안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를 일인 거죠. 모를 일이라는 거죠. 지금 이제 한국은행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죠. 물가가 오르고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에 끌려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. 절대로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할지 안 할지 모를 일인 거죠.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안 할지는 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두고 볼 일이라는 거죠. 물가가 5월달에도 6월달에도 7월달에도 4.1%가 아니라 4.5%, 5% 이렇게 더 올라가면 뭐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빅스텝을 안 한다고 누가 장담하냐라는 거죠. 결국에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할 거다라는 거죠. 앞으로 한국은 혹독한 경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로 봐야 되는 거죠. 과거와 달리 갑자기 뻥 하고 떨어지는 뭐 대공황은 아니라는 거죠. 다만 서서히 오는 중공황 이상, 중공황과 대공황의 한 중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대거 힘들어지는,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. 국가 부채가 너무 과도하죠. 국가신용 등급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. 정부 부채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미 뭐 1070조인가? 그렇죠. 정부 부채가. 뭐 이제 좀 지나면은 뭐 노인들 지하철 무료 이제 탑승하는 거 이런 것들도 뭐 다 없어지겠죠. 담배값도 오를 거고 뭐 술값 오를 거고 세금 더 걷어들일 거고 뭐 연말정산 하는 것들 혜택들 대거 줄일 거고 주식도 거래하고 하면 뭐 관련한 그 수익 발생하는 부분 관련해서 세금 징수할 것이고 이래저래 또
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. 앞으로 물가와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다라는 거죠. 이상입니다.